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장 살롱의 김사장입니다. 제가 OGT 차량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 OGT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OGT 차량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중고로 구입하셔서 타시고 계시는 오너님들이나 아니면 OGT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이제 OGT를 구입하시려고 이제 계획하시는 그런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김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21만 7,000km 탄 차량을 정비를 하면서 이제 타고 있기 때문에 OGT 차량을 이제 중고차로 구입해서 탄다라는 게 이제 어떤 느낌일까 궁금도 하시고 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로 구매해서 타고 다니는 오너 입장에서 제가 느끼는 장점과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OG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총 3가지 모델이 있어요. 2.0 4기통 싱글터보 엔진을 장착한 ED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6기통 3.0 이제 싱글터보, 맨 같은 싱글터보예요. 싱글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한 제가 타고 있는 30D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6기통 또 싱글터보 3.0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모델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타본 모델은 2.0 ED 모델과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30D 모델, 요 2가지 모델밖에 제가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가솔린 모델은 좀 접어두고 디젤 엔진이 들어간 2.0 ED 모델과 이 3.0 30D 모델, 요 2 모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확실히 토크발이라든지 엔진의 힘은 비교가 안 될 만큼 3.0 모델이 훨씬 좀 월등한 느낌이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2.0 모델은 공인연비가 리터당 한 14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3.0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인연비가 리터당 한 12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사장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이 거의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 체감되는 느낌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 모델이나 3.0 모델이나 미션은 동일한 미션이 들어갑니다. ZF 8단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독일차 잘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ZF 미션은 상당히 내구성이 괜찮은 미션으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이제 2.0도 타봤고 지금 3.0 모델을 운행하고 있지만 지금은 3.0 모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3.0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차의 장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이즈예요. 사이즈가 일반 세단에 비해서는 확실히 크고, 또 SUV에 비하면 전고 높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작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세단 형태에서 탈 수 있는 BMW 차량 중에서는 가족용으로 타기에도 상당히 사이즈가 괜찮고요. 요즘에 많이 하시는 뭐 차박이라든지 아니면 캠핑 이런 쪽으로 사용하시기에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차량 사이즈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차량 사이즈에 비해서 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연비입니다. 연비. 일단은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뭐 일단 유리비 자체도 가솔린에 비해서 조금 부담이 덜하지만 원래 독일 3사에서 나오는 디젤 엔진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BMW 디젤 엔진들이 연비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최초에 520D F10 모델이 나왔을 당시에는 뭐 오너님들 사이에서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는 차,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니까 실제로 BMW 디젤 엔진들이 연비가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요. 특히 이제 O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또 사륜까지 들어간 모델이라서 차량 무게도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체급 차량 치고는 상당히 연비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김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90% 이상이 시내 주행입니다. 시내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제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뭐 그렇게까지 연비를 생각하면서 차량을 운행해 본 적이 잘 없어요. 하지만 이 BMW O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비가 리터당 지금 9.3은 나오고 있거든요. 리터당 8m로는 내려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사이즈나 체급에 비해서는 연비가 상당히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 김 사장이 느끼는 장점이라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일단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죠. 김 사장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더라도 이 차의 신차 가격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OGT30D 액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거의 한 8,5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거의 같은 스펙의 7시리즈 차량, 지금 OGT에 들어간 3.0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간, 그리고 이제 ZF 8단 미션이 들어간 730 액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신차 출고가가 거의 한 1억 2천, 1억 한 3천 정도 되는 차량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OGT 차량도 아시겠지만 이 차량의 기본 베이스는 7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7시리즈 살 가격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거의 7시리즈 감성의 이 OGT 모델을 탈 수 있다. 그런 부분만 놓고 봐도 상당히 이제 가성비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BMW 7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자체가 뭐 조금은 좀 올드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김 사장처럼 아직 좀 나이가 어리거나 30, 40대 뭐 그런 가장분들이 타시기에는 7시리즈는 디자인 자체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OG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의 디자인 자체가 뒤쪽이 약간 이제 쿠페 형태로, 그러니까 BMW X4나 뭐 X6 같은 약간 그런 느낌처럼 뒤쪽이 약간 쿠페형처럼 누워있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빠진 디자인도 7시리즈에 비하면 확실히 좀 더 세련되고 좀 스포티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젊은 가장분들, 그러니까 뭐 한 30대 40대 뭐 이런 분들이 타시기에 상당히 좀 괜찮은 디자인이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옵션인 것 같아요. 이제 OGT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이제 전기형 모델과 후기형 모델로 나눠지는데요. 전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진 옵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프트 도어 클로징, 그러니까 이제 고스트 도어라고 하죠. 뭐 이런 기능도 빠져 있고, 뭐 전동 트렁크 뭐 이런 옵션도 빠져 있는 모델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14년식 이상 모델, 그러니까 후기형 모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 도어 클로징, 그러니까 고스트 도어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전동 트렁크, 이런 여러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또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또 코딩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숨겨져 있던, 그러니까 죽어져 있던 그런 기능들을 뭐 이렇게 살려낼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딩을 했지만 자동으로 레벨링이 되는 뭐 하이빔이라든지 약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차선 이탈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뭐 이런 기능들을 코딩으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옵션 자체만 놓고 봐도 요즘 나오는 신형 차량들과 크게 뭐 차이가 없는 약간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중고차로 사기에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아요. 뭐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BMW F 시리즈 라인들이 화재 이슈를 겪으면서 중고차 시장의 전체적인 좀 이 시세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강가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나마 이제 뒤에 이제 리콜이 진행되고 이제 화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시 이제 가격대를 좀 회복한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다른 모델에 비해서는 요 F 시리즈 라인들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훨씬 더 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실차주가 느끼는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 단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구조 자체가 열이 많이 나는 그런 구조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키로수나 어느 정도 이제 시점에 도달하면 누유가 거의 다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차량을 좀 잘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리해서 타시면 되지만,
차량을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의 구조를 잘 모르시고 특히 이제 수입차를 거의 처음 타시는 분들에게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BMW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누유가 조금씩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이 좀 편하시고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OGT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 누유를 제한 정말 좀 치명적인 고질병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김 사장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뭐 플렉시블 마운트라든지 아니면 댐퍼 풀리라든지 잘 아시는 에어서스라든지, 그리고 또 OGT의 가장 유명한 이 썬루프, 안쪽 이 선쉐이드, 선쉐이드가 이게 뜯어지면서 안쪽이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뭐 그런 증상들, 이거 외에도 이제 찾아보면 좀 더 있겠지만, 어쨌든 이 BMW OGT 차량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고질병들이 있기는 있어요. OGT 30D 이제 액트 모델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륜에만 들어가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트랜스퍼 케이스라고 구동축을 이렇게 배분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또 부품이 있는데 좀 고장이 잘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어찌 보면 큰 단점이죠. 단점이지만 차량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이 있으시고, 특히 이제 BMW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애프터마켓 부품들이 상당히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대도 저렴하고 또 내구성이나 성능도 거의 뭐 정품에 버금가는 그런 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이제 수리를 해서 타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OGT를 지금 이제 중고차로 구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사는 지역에, 그리고 내가 운행하는 그 운행 조건에 사륜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면 2륜 모델을 좀 더 추천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내가 안고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의 부담을 좀 더 덜 수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 사장 개인적으로는 뭐 30D 모델을 구입하신다 하더라도 4륜보다는 그냥 2륜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 사장이 실제 이제 오너로서 느끼는 단점, 그러니까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일단 승차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 차량이 8,500만원이나 하는 차량이고, 또 그란트리스모라는 그 GT라는 그 이름 자체가 장거리 여행이나 장거리 운행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의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특히 이제 에어서스까지 들어간 차량이잖아요. 보통 이제 에어서스는 상당히 이제 고가 차량들에 들어가는 서스 시스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고성능 달리기 차량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냥 좀 가족 단위 위주로 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준에 놓고 봤을 때는 승차감이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딱딱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또 소프트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드도 아니고 소프트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저랑 같이 타고 다니는 저희 가족들, 그러니까 와이프 얘기도 제가 요 이전에 탔었던 E클래스 쿠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세팅 자체가 그래도 차도 좀 낮고 승차감 자체가 좀 하드한 느낌에 가까운 차량이었거든요. 근데 와이프 얘기로는 E클래스 쿠페 차량보다 OGT 차량의 승차감이 당연히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좀 불쾌한 기분들을 억제하는 느낌은 이제 OGT 차량이 좀 더 있지만, 근데 이제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승차감의 차이로는 E클래스 쿠페 차량이 좀 더 나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 OGT 차량의 전체적인 체급이라든지 보이는 느낌에 비해서는 승차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단점이라면 트렁크 사이즈입니다. 트렁크 사이즈. 이게 이제 차량 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확실히 작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완전 뭐 SUV 정도 수준으로 또 넓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의 디자인의 장점이 어찌 보면 트렁크의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 이제 차량 생긴 게 이렇게 약간 쿠페형처럼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가 이제 작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공간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물건을 이렇게 놓을 때 좀 큰 사이즈의 물건을 놓게 되면 이 사이즈가 이게 모양이 조금 애매하게 나온다 그래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아직 이 차량을 타고 뭐 차박이라든지 캠핑을 가본 적은 없는데 제 주변에 정말 진심으로 캠핑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짐을 실어서 다니는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트렁크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OGT 차량에 제가 느끼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OGT 차량의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제가 내려보자면 차량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신차가 대비 지금 시점에서 중고차로 접근하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모델이에요. 완전 좀 후기 연식까지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연식이 좋고 키로수가 작은 차량들은 아직도 가격대 자체가 조금 비싼 편이긴 하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에 크게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기형 모델부터 후기형 시작점인 14년식 모델 뭐 전후로 이렇게 보시면 가격대 자체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만원 후반대에서 뭐 한 2000만원 초중반 정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으시고 뭐 추가로 내가 한 200~300만원 정도 정비를 해서 탄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상당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제가 알려드린 이런 정보들을 참고해서 매물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괜찮은 OGT 차량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OGT 오너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